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오늘은 엘모 씨가 보낸 옆방 신음소리에 대처하는 법을 좀 가르쳐주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리플이 달려있는 그런 글인데 사실은 도착한 지는 좀 됐습니다. 난 하숙집에서 거주하며 유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아해라고 해. 마왕도 알겠지만 하숙집이란 게 벽이 무지 얇아서 웬만한 소린 다 들려. 나처럼 소리에 예민한 아이는 좀 힘들기도 하고 역으로 굉장히 조심해서 지내는 편이야. 근데 말이야 난 말이지 어둠의 자식인 애도 남의 사생활을 듣는 거에는 정말로 취미가 없는 애거든. 근데 말이야 옆방의 아해가 나를 미치게 하고 있어. 방음이 안 돼서 옆방 아해의 사생활이 자꾸만 들춰지는 것이야. 처음엔 말이야 옆방의 아해가 하이톤으로 다른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주로 들렸다고. 이렇게 말이야. 어찌나 목소리가 하이톤이고 앵앵거리는지 토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래 앵앵거리는 것들 재수없어 하거든. 저렇게 사는 아이도 있구나 하면서 넘어갔지. 통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흥분도 하고 워낙 벽도 얇으니까 들릴 수도 있다 이러면서 참았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좀 고역이었어요. 허구 헛날 남친이 와서 지내다 가는데 이것들이 어찌나 나가지를 않는지, 게다가 할 말은 얼마나 많은지, 여하튼 이게 좀 시끄러웠거든. 거기다 싸우기도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하여간 하도 잘 들려서 걔네들 연애 그래프가 하향선인가 상향선인가 그런 것도 다 알게 되어가지고 가끔은 내 친구들한테 걔네들 소식을 전해주는 이렇게 들려주게 될 정도가 되었어. 그래도 참았어. 흐흐 연애할 때가 좋은 게지 흐흐흐 막 이러면서 말이야. 성질 많이 죽었다 그지? 이러면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줬는데 한 번은 사실은 에이 띠발 조용히 하네 이러면서 소린 지른 적이 있긴 해. 쿨럭쿨럭. 근데 말이야 이것들이 드디어 어제 일을 쳤어. 어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옆방에서 들리더라. 헉 이렇게 규칙적으로. 처음엔 뭐지? 그랬는데 이게 남자애가 거친 숨을 쉬는 거더라고. 이것들이 불을 지른 거야. 순간 나 무지하게 당황했어. 처음 듣는 것도 아니면서 왜 당황했냐고. 나 라이브로 듣는 건 처음이었다고. 일부러 듣는 것도 아닌데 생으로 다 들리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더라. 내가 변태도 아닌데 말이야. 여튼 귀를 막아도 보았으나 어찌나 잘 들리는지 이 남자애는 무아지경에 빠졌는지 소리 조절도 안 되더라고. 여기는 하숙집인데 젠장 빙구 아냐. 한참 고민했어. 옆방 문을 쾅쾅쾅 두드려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예쁜 추억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하고 견뎌줘야 할 것인가. 한 10분을 넘게 고민을 했더만 남자의 웃는 소리가 들리고 민망한 소린 더 안 들리더라. 개자식. 그래도 지는 기분은 좋았겠지. 내가 여태까지 내 친구들이 그런 옆방 소리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웃으면서 농담으로 어우야 좋았겠다 니네 집 한번 놀러가야겠다 막 이랬는데 기분 참 별로더라. 남 통화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데 하물며 러블러브 소리가 반갑겠수.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마음 어케하면 옆방 애들한테 좀 완곡한 방법으로 주의를 줄 수 있을까. 이 옆방 아해는 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긴 해. 내가 복도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아예 나오지도 않고 밖에 있다가도 잽싸게 방에 들어가서 말도 아직 못 해봤어. 만약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발생하게 되면 나 정말 그때 뒷일 책임 못 질 것 같아. 문 앞에 가서 탭다 욕을 하든가 아니면 하숙집 아줌마한테 인터폰 넣어서 옆방 시끄러 죽겠다고 쫓아내라고 하든가 그럴 것 같아. 이 아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말 주기 바래 마왕. 제가 도움말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식구들의 리플이 하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게 아이디가. 홀루시네이셔널 좀비인데요. 몰래 찍어서 파는 쪽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부러워라. 그리고 만약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에 대비해서 국악을 한두 곡 개비하시면 어떨까요? 방아타령이라든가 사발가 이거 가사 죽입니다를 냅다 크게 버리는 거야. 분위기 진짜 죽여주거든요. 녹음 테이프 같은 거라도. 이지도르 씨는 그냥
그 상황을 즐겨보지? 순진한 마녀씨는 하려면 여관 가서 하든지 아니면 소리나 내지 말든지. 님 진짜 짜증내겠네. 그 템포에 맞춰서 님도 소리를 한번 질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아이디가 순진한 마녀입니다. 이딴 소리 하면서. 계란판으로 방음판을 만들어라 라는 글은 나의 사악함은 아직 시들지 않았나 시고, 배고프다 씨는 소리가 들린지 모를 거야. 소리가 들린다고 확인시켜줘 옆방에다가. 말코시아스 씨는 신음소리를 크게 옆방까지 들리게 해보세요. 그럼 조용해지지 않을까? 아니면 시작할 만하면 벨을 막 누르고, 시작할 만하면 벨 누르고, 그럼 조용해지지 않을까? 야, 재밌겠다. 동굴 속의 마녀는 말이죠, 절정에 이른 듯 했을 때 분위기 졸라 깨는 노래를 틀어놓으세요. 동요 같은, 이왕이면 밝고 귀여운 동요로. 그럼 막 따라 부르는 거예요. 팡당 팡당 달을 던지자 놀아날래 달을 던지자. 막 이런 노래로. 흥이 나면 박수도 치고 귀여운 율동도 막 하면서 옆방에서 뭐라고 하면 유치원에서 알바로 애들한테 동요 가르쳐준다고 연습 중이라고 둘러대세요. 효과가 있을래나? 아, 갑자기 동요를 부르고 싶어진다. 개굴마왕. 님도 빨리 남친을 만들어서 똑같은 복수를 하는 건 어떨까요? 뭐 벽이 얇으니까 이쪽에서 들리면 저쪽에서 들리겠지. 러브러브는 아니더라도 뭐 아잉 아잉 막 이런 거. 그러면 그쪽도 조심하고 님은 남친도 생기고 이런 걸 일석이조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꽝 먹고 알 먹고 둥지는 땔감 쓰고 뭐 이런 이야기겠죠. 수행하는 방랑자 씨의 의견은 고스를 크게 틀어보면 어떨까? 이거 괜찮아 의견에. 들으면서 하기 힘들걸 고스? 해골 씨는 그런 거 놓치면 안 되지. 그런 소리 날 때 마녀인 당신이 더 크게 신음을 하는 거야. 그럼 옆방 조용해지거나 더 시끄러워져. 그럴 때는 이용하는 거야. 조용하면 벽에 귀를 대고 있는 거지. 클래시 아이디어. 벽이 얇다 그랬지. 이상한 소리 날 때마다 벽에다가 대못을 박아버려. 쾅쾅쾅. 운 좋으면 그놈들 몸에다가 갖다 박는 거 그냥. 개나 물어갈 성질머리는 그걸 테이프로 녹음한 다음에 그 집 가서 문을 두들기고 그 여자애한테 들려주면서 운동을 좀 심하게 하셨나봐요 라고 말해보든지.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뭐 일단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옆방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지, 잘한다, 바로 집어넣는 거야. 바로 집어넣어버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옆방에서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아 참 안정환만 있었어도 지금 들어가는 골이었잖아 막 이러면서 축구를 보는 신용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리라니까. 아, 바짝 붙잡고 뒤에서 확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UFC는 요즘 프라이드를 봐야 될까? 사실 프로레슬링이 더 좋기도 한데 막 이러면서 스포츠 중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겐세이를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시에 옆방에서 하는 걸 녹음을 떠요 또. 그러다 옆방 여자애가 이제 몰래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했을 때 옆방에 있다. 그걸 틀어놓고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어머, 야 얘네는 애무도 한 5분 만에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는데, 이야. 그래서 얘네가 이 옆방 사는 여자애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중계방송을 친구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듣든가. 얘 근데 이거 비디오로 어떻게 찍었어? 막 이래가면서. 아니면 뭐 모른 척하고 너희들이 하는 장면이 비디오로 촬영됐다 이러면서 뭐 협박 편지를 보내든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귀마개나 헤드폰을 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고스를 듣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들으시거나, 옆방 커플이 아무리 정력이 전륜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뭐 1시간 이상 하진 않을 텐데, 뭐 지금 상황 들어보니까 한 1, 20분 정도였던 것 같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 한 서너 곡 들으면 끝나겠네요. 그걸 가지고서
그 이제 막상 본인이 남친이 생겨서 같은 상황이 생기면 옆에 여자분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승질 죽이고 이쪽에서 귀마개를 하고 뭐 참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고, 성질이 죽여지지가 않더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세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벽에 막 이렇게 붙들리고 매달려가지고 흑 니들만 하는 거니 나도 끼워줘 셋이 해 막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네메시스의 베르사유의 장미 보내드렸습니다. 우유 속의 스티비 레이본 씨가 보낸 아령형 갈색의 공포. 한동안 우리 떡 얘기 좀 안 한다 했더니 어저께 제가 제 떡 얘기를 하더니 드디어 결국 갈색 얘기로 또 새고 있습니다. 이게 갈색 얘기를 한번 할 때마다 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 번 갈색 얘기가 시작되면 우린 멈추지를 않아. 우르르 막 전 게시판이 갈색 얘기로 도배되고 그러고 보면 고스 식구들 똥 진짜 좋아해요. 예? 똥 얘기 1위, 섹스 얘기 2위 막 그런데 같은 과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야. 그 친구에게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맨날 엄청 웃으면서 꼭 고스에 올릴게 푸하 이랬는데 이제 올려 각설하고 내 친구 어렸을 때였어. 할머니가 곶감을 한 그득 싸가지고 친구 집에 보낸 거야. 곶감을 너무 좋아하던 친구라 곶감을 엄청 먹었대. 대학 입학할 때까지 먹을 양의 곶감을 한꺼번에 먹었다더구만. 그리고는 알지? 곶감 많이 먹으면 안 나오잖아. 그 친구는 아무 고통을 못 느끼고 오이를 그냥 갈색을 안 뽑고 있었대.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뭔가 대장을 기어가는 느낌이 오더래. 아, 드디어 나오는구나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그 친구가 당시를 회고하기를 그 갈색이 땅거를 비집고 머리를 내민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고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대. 근데 그 튼실한 갈색이 천천히 비집고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딘가에서부터 안 나오더래. 꼼짝달싹 안 하고 박혀있더라는 거야. 친구는 이러다가는 진짜로 똥꼬가 찢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끊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게 완전 돌덩이 같더라는 거야. 고통으로 가득 찬 그놈의 뇌는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손으로 뽑았대. 그렇게 뽑고 나서 도대체 날 이렇게 고통에 휩싸이게 한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싶어서 그 갈색을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게 아령형이었다는 거야. 걸려서 안 나왔던 거지. 쩝. 야, 아령형 갈색 이거 공포인데 거의 그 애 낳는 수준의 출산의 그 고통을 느꼈다는 것인데 그 외에 애도 머리가 크잖아. 몸보다. 거의 예, 출산을 한 셈이네요. 애 낳는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득은 있었겠는데요. 아령형이라. 어떻게 보면 아령형이 생성이 될 수 있을까? 직장 안에서. 갈색으로 고생한 같은 과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얘기도 해줄게. 그 친구는 시골에 할머니 집 갔다가 푸세식 화장실에서 갈색 처리하기가 너무 싫었대. 그래서 그냥 참았대. 나올 것 같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땅거를 쪼이고 또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자버리고 막 이렇게 며칠을 견뎠을 것 같아. 무려 보름이야. 보름. 경이롭지 않아? 결국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갖고 다 후변했대. 마무리는 몸속의 갈색은 세력을 확장하거나 보강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끝. 지금까지 나온 갈색 얘기 중에서 재밌는 축에 속하는데 그래도 짧고 산박하고 아이 참 전에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은 매일매일 시원하게 땅가에서 이렇게 쫙쫙 뿜어내면서 시원하게 배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사람의 기본적인 행복 중에 하나예요. 잘 잔다, 잘 먹는다 라는 것에 더불어 잘 싼다. 그게 뭐 앞으로 싸는 것이든 뒤로 싸는 것이든 배설물을 싸는 것이든 뭐 러브러브 하는데 그걸 싸는 것이든 잘 쌌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
우리 인간도 이 인간의 그 영혼이며 이 고상한 우아한 모든 이상과 신념이라는 게 전부 이 육체라는 용기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그릇이 편해야만 그릇 안에 있는 이 마음이니 영혼이니 이런 게 다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 괜히 그냥 위선 떨고 그런 아저씨들도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는 문제로 이제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 인간의 이 인생살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 변비에 시달리는 뭐 이런 경우들 보면은 굉장히들 힘들어하죠. 고통스러워하고 또 여성들 가운데서 생리통이 남들보다 굉장히 심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 주기가 이렇게 그 시기만 다가오면 벌써 걱정스러운 얼굴 표정이 돼버려. 이번엔 또 얼마나 아플고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도 참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고. 생리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생리 현상이 그 생리한다는 그 생리 말고 이 하여간 싼다라는 이 모든 생리 현상과 다 그런 게 이게 요즘에야 뭐 먹을 거를 잘못 먹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뭐 상쾌한 아락실아침 무슨 뭐 약을 먹어 뭐 어쩌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 이 조선조 때에는 먹는 것이 시원치가 않아서 배변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일단 뭐 사람이 먹을 만한 거를 먹어야 이게 배변이 되는 것인데 이왜 춘궁기나 사람 정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이상하게 두들겨서 무슨 풀을 만들어 먹는 거기다가 또 밀가루 뭐 조금 집어넣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 6.25 사변 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지겹게도 먹었다는 그 호박 풀떼기라는 호박 풀떼기는 뭐 이렇게 호박 가지고 만든 맛있는 음식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주 끔찍한 그런 음식인데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그 누이가 그 좀 사는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얻는 음식으로 이 남동생 아이들을 부양을 하고 이 부모는 알아 누워 있고 막 이런데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술지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술지개미가 옛날에는 술을 만들 때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뭐 이런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술을 만들 때 술을 만들고 남은 그 건더기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거를 사용해서 약간씩 집어넣어서 만든 술떡이라는 거는 그나마 좀 맛있는 편인데 술지개미라는 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대놓고 먹을 만한 그런 음식은 못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곡물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그거를 어린 아이들을 먹여서 아이들이 그 알코올 기운에 대취해가지고서 막 머리 아프다고 감싸주고서 기절하다시피 방구석에 누워 자는 걸 보고 누이가 눈물을 흘리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또 그 따위 것들을 이제 먹으니까 어린 아이들 그 장이 그거를 소화시키지를 못해서 배변이 나오지를 않아서 변을 볼 때마다 그 누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짝대기 같은 걸 가지고 똥꼬를 이렇게 파가지고 후벼서 매번 배변을 하게 해줘야 되는 참 얼마나 처절한 거겠어요. 그게 이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그 삶이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머리를 잘 안 감기 때문에 봄철이 돼서 이제 날이 풀리면 겨울에 이제 추워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고 물도 길어다가 감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봄철 되면 이제 사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냇물 있는 데서 머리를 감기는데 이 한 3개월 머리를 안 감은 데다 그 긴 머리니까 거기서 머리에서 기름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떡이 져 있는 거예요. 떡을. 응? 그거를 이제 잡아 뜯어서 풀면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그럼 아이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때문에 울고 누이는 또 그게 불쌍해서 울고 그렇죠. 예. 아이 참 시원하게 잘 산다 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응가로 나올 만한 그 건덕지가 있는 거를 먹는 게 이게 참 이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 먹고 잘 싸우고 그런 게 뭐 이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잘못된 과학 상식 중에 하나가 소변을 오줌을 참는 것은 몸에 매우 나쁘며
대변은 참으면 참을수록 몸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네요. 두 가지 다 치명타일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이 용변에 대한 이 요의가 느껴질 때는 바로 가서 바로 뽑아주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애플9 마녀가 보낸 변기 옆에 갈색 뱀들과 양말 한 짝. 또 갈색 얘기네요. 전에 로스였었지. 휴지통에 갈색 뱀과 그 옆에 숟가락 하나. 오늘 그와 세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들어서 합치면 종합 갈색 뱀 세트겠네. 우리과 학원 쌤이 해준 얘기인데 과학쌤이 남잔데 좀 잘난 척을 해. 그래서 내가 잘난 척 대마왕이라고 우리끼리 부른다고. 근데 그 쌤이 수업은 10분 하고 40분은 자기 자랑 혹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거든.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순전히 자기 자랑임. 그런 선생님 패턴이 많아요. 들어와서 수업 10분 하고 40분 자기 자랑하면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들어와서 40분 동안 자기 자랑을 하고 10분 동안 수업을 하는. 그래서 40분 동안 막 자기 자랑하고 이제 솔직히 뭐 옛날 선생님한테 좀 불경스러운 언사지만 되게 자기 자랑 그것도 허접한 들어서 되게 재미없는 막 이런 얘기 허벌허벌 막 날린 다음에 나중에 10분 수업은 날림으로 황급하게 가만히 있어봐 이런 다음에 교과서 들어라 그런 다음에 막 줄줄줄줄 읽으면서 쫙 한번 읽고 진도도 안 나갔네 그런 다음에 나가버려. 뭐 그런 경우. 그래서 오늘은 세 반이 합반을 한 수업이어서 분위기가 구리구리한데 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갈색 뱀 얘기였지. 후후 설은 별로 안 길지 뭐 A4 한 장거리도 안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그 쌤이 오늘 화장실에 갔대. 네, 우리 학원에 경비원 비스무리한 거 겸 청소 겸 자습실 감독관 겸 이런 잡종 아저씨가 사는데 그 아저씨가 이거 물결표 다 굴려서 읽어줘야 돼. 113개야. 그 아저씨가 라 구린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니 김 선생님 요즘 뭐 있어? 이러더래. 그래서 가서 쓱 봤는데 그 갈색 뱀이 변기에는 하나도 없고 변기를 중심으로 해서 360도로 쭉 둘러져서 널리 걸쳐진 형태였대.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아마 물이 많이 섞인 갈색 뱀이었나 봐. 근데 더 엽기인 건 그 옆에 양말도 한 짝 있었다는 거야. 아마 고스 식구가 아닐까? 전에 로스 때 사연이랑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 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지 추측을 해서 보여줬어. 지금부터 추측. 어떤 학생이 있었다. 근데 수업 시간이 너무 급해서 참다 손을 든 거야. 저 선생님 화장실. 그래 갔다 왔나. 이럴 때일수록 태어나야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을 주고 나가는데 화장실 안에 드디어 도착. 그리고 싸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누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냥 참고 참았지. 아마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있는 거는 수업이 빈 선생님들 뿐일 거라고. 그래서 그 애는 그 쌤이 나오자마자 인사하고 들어갔지. 근데 그 쌤은 그 애가 옷을 내리는데 손을 씻는다고 안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애는 싸면 민망하잖아. 냄새도 나고. 해서 바지만 내리고 기다린 거야. 잠시 뒤 선생님이 나가고 그 애는 쌌는데 너무 긴장이 풀린 나머지 조준도 못하고 막 싼 거야. 철푸덕 변기를 벗어난 곳이 있는 똥. 그 애는 당황한 나머지 뒤돌아본 순간 철푸덕 그러면서 360도를 돌면서 싼 거야. 말도 안 된다고? 누가 알아 마음 고수 식구인지. 그러다 보니 신발은 똥을 밟고 미끄러졌지. 그 애는 긴급처치로 양말을 벗어서 똥 밟은 신발을 닦았지. 왜 휴지로 안 닦았냐고? 그럴 수도 있지 9월. 하여튼 여기까지가 추측이야. 그리고 우리가 그 과학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쌤이 마왕보다 한두 살 어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유치원도 없어서 3km를 걸어서 유치원을 다녔다는 거야.
그 3km를 오가면서 너무 싸고 싶은데 쌀 수가 없었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싸기엔 자기가 너무 내성적이었대나? 참 기가 차서. 어쨌든 그래서 집에 가면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딱 싸려고 옷을 내리다 긴장이 풀려서 싸버린다는 거야. 막 근데 이 이야기도 은근히 자기 자랑 같지 않냐? 뭐 난 서울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유치원을 다녔다는 얘기 아냐? 서울은 그때 유치원이 있었어? 뭐 어쨌든 그 시절에 유치원 다녔다는 자랑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유치원 때 너무 뛰어나서 1학년 애기들 데리고 책을 읽어줬다는 동에서 사연이 이상하게 흘러가네. 아무튼 마무리 부탁해. 서론 졸라 길고 내용 별로 재미없고 허접하고 이영림 씨 다음부터는 좀 재밌는 걸로 보내봐요. 메일 주소는 dnfrhd01@netiang.com.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The Ghost Station. We all need a 예술 같은 lifetime. 앞서가는 저 사람, 그런 사람 덕분 일도 많겠지만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 나 같아서 좋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도 여지껏 함께한 사람까지도. Come on and everyone, we all need a 예술 같은 lifetime. We don't need a 거지 같은 lifetime. Come on and everyone, we all need a magic 같은 lifetime. I'm a real damn 혼자가 아닌 거야. 함께 잘 살아보세. 지금까지는 네가 아닌 네가 귀찮아 미루어왔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내가 가싸미 할 거야. 여전히 혼자 있는 사람도 그러다 날 만난 사람까지도. Come on and everyone, we all need a 예술 같은 lifetime. We don't need a 거지 같은 lifetime. Come on and everyone, we all need a magic 같은 lifetime. I'm a real damn 혼자가 아닌 거야. 함께 잘 살아보세.
어디 보자. 퍼온 글인데요. 얼음공주 씨가 퍼왔군요. 퍼온 글인데 재미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보복을 받게 되죠. 첫 생리와 첫 사정의 차이점. 1. 여자가 첫 생리를 시작하면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로 여겨서 부모들의 축하를 받고 첫 경험에 놀란 가슴을 따뜻하게 보살핌받으며 부드러운 안도의 시간을 보낸다. 뭐 아직까지도 100%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차츰 우리도 이런 식의 풍토로 바뀌어서 벌써 이제 사회 인식이 특히나 딸내미들 이럴 때 이 기분 어두워지지 않게 밝게 해주고 잔치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남자가 첫 사정을 하면 음흉한 늑대가 되었던 신호로 여겨 절대 부모에게 들키지 말아야 하며 난생 처음으로 밤중에 몰래 숨죽여 팬티를 빨래하는 경험을 간직하게 되고 혹시라도 들키는 날에는 쪽팔림에 집에서 밥을 못 먹는 불안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게 여자 같은 경우에 옛날에 첫 생리를 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을 겪은 일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성교육이 부재했던 그런 시대에 어디 몸에 큰 병이 난 것이 아닐까,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처음에 생리를 하고 나서 자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서 뭐 이런 게 될 게 아닐까, 뭐 그래서 이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요즘에 이제 첫 사정하고 나면 아버지들이 등 두드려주고 야 이 자식 그러면서 이런 바로 꿀꿀한 시간을 안 보내도록 부모님이 배려를 해주는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주의 확률만을 볼 때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는 새끼들 뭐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성에 대한 무지나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여성들은 성에 대해서 상처받기 쉬우며 민감하며 남자가 그냥 뭐 툭툭 털면 그만이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건 뭐 이런 것이 정말로 큰 오해로, 남자들도 이 성적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굉장히 예민해하고 수줍어하고 상처받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성교육으로 아주 유명했던 강사 구성애 씨의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성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른들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있더만요. 사실은 요즘의 세대에 비해서 성에 대해서 단절되고 무지하며 또는 성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위의 노땅들 세대 아닙니까? 이 여자의 눈물은 무기로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든다. 남자의 눈물은 무시당하는 약점이 되어 평생 쥐어 산다. 3.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도시적 감각에 활동적인 여성이 된다. 남자가 치마를 입으면 역겨운 변태가 된다. 남자가 치마를 입어도 이게 소화가 되는 경우에는 근데 역겨운 변태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관습 타파에 도전하는 뭐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데이빗 보위 같은 경우에 앨범 자켓에 치마를 입고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이 사람은 어차피 본인 자체가 게이이며 동시에 바이이기도 하다로 알려져 있죠. 근데 본인은 이제 바이 쪽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데, 그게 더 웃긴 것이, 왜냐하면 부인이 슈퍼모델 이만 여성인데 자긴 게이잖아요. 연애는 남자랑 한단 말이야. 부인은 여자고. 빠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슈퍼모델 이만 누나 레즈비언이거든? 둘이 왜 사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면 둘 다 바이란 말이냐. 에서부터 여러분 헷갈리죠?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약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치마를 입었더니 사람들이 다 멋있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의 보컬인 롭 헬포드가 충격적인 커밍아웃을 하면서 사실은 나 게이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긴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쭉 누워있는 사진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수염 기르고, 수염 있는 상태에서 그 치마하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래 제3의 성이냐, 왠지 정말 롭 헬포드는 소화가 안 되는 거 있지 치마가. 저도 뭐 공연할 때는 가끔 치마 입고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바람이 잘 들어와서 참 좋아요.
4. 여자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가지, 바나나, 오이, 애호박, 볼펜. 남자는 맨손뿐이다. 예.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남자도 기구를 여성 못지않게 대단히 많이 사용한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옛날 우리나라에 뭐 딴 나라에는 들 것도 없이 이 총각놈이 이 품 안에 도토리묵을 들고서 이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옹이 구멍 안에다가 도토리묵을 꾹꾹 집어넣고서 이 참 짝을 구하지 못하여 옛날에 그 참 색을 한다 하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묵을 나무 옹에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힘껏 허리를 놀려댔었다는 예, 그러한 이야기도 또 그런 식으로 사용됐던 것은 이제 두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돈 있는 양반집 도령이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쇠고기를 둘둘 말아서 걷다가 이 참기름을 발라서 좀 썼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애호박, 서양 호박을 이 주전자 위에 이렇게 올려서 그걸 이제 따뜻하게 데펴서 꼭지를 딴 다음에 그 안쪽에다 대고 이제 허리를 힘껏 놀리는 것이 서양 총각들의 방법이기도 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저 뭐죠?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우레탄, 뭘까 그게? 그냥 쉽게들 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섹스숍에서 파는 것을 보면 여성의 성기를 모방한 인조 성기로서 안에 이렇게 뭐 건전지 집어넣으면 바이브레이팅 기능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죠. 예. 남자는 맨손뿐이다라는 것은 크나큰 오해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구는 엄청난 기능과 화려한 뭐 막 이런 외관이 달려서 가격이 비싼 것을 사는 것보다는 아무런 전기 기구나 전동 기능이 없는 아주 깨끗하며 싼 가격의 것을 사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좋다라는 요령을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진짜 나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라니까 진짜니까. 자기들은 나한테 와서 사인 받으면서 허구한 날 자기 때문에 받는 사인을 안 하고 무슨 뭐 친구 여자친구가 좋아하는데요 뭐 우리 사촌 언니가 좋아하거든요. 아이 제 건 아니고 이러면서 사인 받아가면서 뭐 여자가 뛸 때 상체에 위치한 한 쌍의 돌출 부위가 흔들리며 섹시하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영화의 한 장면이 연출된다. 남자가 뛸 때 하체에 위치한 한 쌍의 방울이 흔들리는 게 보인다면 바보 같고 역겹고 대왕 변태가 된다. 6. 여자가 해변에서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비키니를 입고 엎드려서 일광욕을 하고 있으면 살짝 다가가 오일을 발라주고 싶다. 남자가 해변에서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엎드려서 일광욕을 하고 있으면 똥침에 대한 강력한 욕구로 파라솔 기둥을 바라보게 된다. 7. 선모습 같은 여자는 묘한 매력이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호감을 얻는다. 지지배 같은 남자는 역겹고 재수없다며 수파 왕따를 당한다.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요새는 그 여성성이 있거나 부드러운 남성도 여성들에게 상당히 선호되는 그런 추세로 있으니까. 8. 결혼한 여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서워지는 것이 없어진다. 특히 남편이. 결혼한 남자 역시 나이가 갈수록 무서워지는 것이 없어진다. 마누라 빼고. 5번이 대박이라고? 그렇군요. 남자가 뛸 때 한 쌍의 쌍방울이 보인다면 바보 같고 역겹고 대왕 변태가 된다. 그리고 부닥치면 아파서 또 뛸 수가 없어요. 자, 노래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를 해야겠네. 아까 보낸 노래 제목 소개 안 했죠. 글라스문의 널, 불독맨션의 We All Need a Lifetime 2 보내드렸고, 다방의 Looking for Mr. X인데 이 다방은 왠지 모르게 그 다방에서 나올 것 같은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 굉장히 그 성인 취향의 이 섹슈얼한, 뭐 색스폰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음악을 하는데, 그렇다고 천박하고 쌍스러운 쪽의 어떤 그런 쪽 음악은 아니고 다방 음악이나 이런 걸 빙자한 약간 재즈한 이런 느낌도 있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느낌의 그런 밴드예요. Looking for Mr. X. You were in my dream last night, all naked and bare, pushing through the atmosphere with your intrigue and flair, stretching coat hangers out across the sky, with a message for no one except for those real high. Cruising round in a beat-up tank, slowly closing in. A town on life support with its cornerstones blank, waiting for a break in the heat, waiting for the rain to polish the streets and the gutters, for your message to crank. Huh.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
Ghost Station.